안녕하세요. 코드 깎는 노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라마3를 컴퓨터에 설치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컴퓨터 성능이 부족해서 라마3를 원활하게 구동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에 해당돼서 어떻게 사용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한 끝에 제가 선택한 방법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 컴퓨터에서 라마 70빌리언을 구동하면 단어가 나오는데 세워라 내워라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고사양의 컴퓨터를 섭외해서 AI 기능을 외부에 제공해줄 수 있도록 서버화해서 제가 원격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고사양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신 유튜버 투더제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투더제이님은 맥스튜디오 M2 울트라 그리고 램 64기가의 컴퓨터를 사용하시는데 이 컴퓨터에서 라마3 70빌리언이 꽤 원활하게 구동됩니다. 지금부터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구글에 검색을 하는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구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컴퓨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측 컴퓨터는 모두 인터넷과 통신할 수 있는 통로를 두 개씩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출구와 입구입니다. 내 컴퓨터 입장에서 출구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글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 검색어가 구글을 향해서 전송될 때 통과하게 되는 문을 뜻합니다. 이 문을 통해서 출발할 때 구글과 내 컴퓨터 사이에는 이런 녹색의 다리가 놓이게 되고요. 이 다리를 통해서 검색어가 구글 컴퓨터로 전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리를 통해서 검색어가 구글에 도착할 수 있고 구글은 이것을 받아서 검색을 수행한 다음에 검색 결과를 다시 이 다리를 통해서 요청자인 우리에게 보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종료되면 다리는 다시 철거되죠. 이렇게 한 차례 왕복한 후 다리를 철거하는 방식으로 통신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HTTP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구글도 마찬가지로 구글 컴퓨터의 출구를 통해서 우리 컴퓨터로 어떤 질문 같은 것을 던져볼 시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녹색의 다리가 놓여져야 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막힌 상태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녹색의 다리가 놓일 수가 없는 것이죠. 구글과 내 컴퓨터와의 관계처럼 이 고사양 컴퓨터에 라마 인공지능을 설치하고 내 컴퓨터에서 AI 사용이 필요할 때 이 프롬프트를 내 컴퓨터의 출구를 통해서 이 고사양 컴퓨터에게 보내서 프롬프트를 처리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처리된 결과물을 우리가 다시 받는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고사양의 컴퓨터 또한 투더제이님이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입니다. 이렇게 입구를 열어둔다면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든 접속을 시도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중에는 악의적인 접속 시도도 있을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우리는 일반적으로 입구가 막힌 안전한 상태에서 인터넷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는 고사양 컴퓨터에 설치된 라마에게 프롬프트를 전달할 수 없게 됩니다. 고사양 컴퓨터 측의 입구가 막혀서 우리의 출구를 통해서 프롬프트를 보낼 녹색 다리를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사양 컴퓨터와 내 컴퓨터 사이를 이어줄 이 중간 컴퓨터를 두는 것입니다. 이 컴퓨터는 사양이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중간에서 메시지를 교환해주는 역할을 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코딩해줘 라는 프롬프트를 내 컴퓨터에서 출구를 통해서 이 중간 컴퓨터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간 컴퓨터가 고사양 컴퓨터로 그대로 이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메시지의 출발은 항상 출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 중간 컴퓨터 입장에서 출구로 나가는 길에는 고성능 컴퓨터 쪽의 입구가 닫혀 있어서 녹색의 다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시로 철거되지 않는 녹색의 다리를 놓아두는 것입니다. 다리는 출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할 때 놓인다는 규칙에 따르면 이 다리를 놓을 권한은 고성능 컴퓨터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고성능 컴퓨터 측에서 중간 컴퓨터로 접속을 해두어야 하는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다리는 도청당하지 않도록 TLS라고 하는 특별히 보안에 강한 다리로 만들어둡니다. 자, 이렇게 해두면 내 컴퓨터에서 라마에게 요청하고 싶은 프롬프트가 있다면 중간 컴퓨터와 다리를 놓아서 프롬프트를 중간 컴퓨터에게 먼저 보내고 이 중간 컴퓨터는 이를 받아서 미리 놓여져 있던 이 녹색의 다리를 통해서 고성능 컴퓨터에게 보내서 라마에게 처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성능 컴퓨터는 라마가 작업을 완료하면 다시 상시로 설치되어 있는 이 녹색의 다리를 통해서 중간 컴퓨터에게 보내고 다시 내 컴퓨터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과정이 끝나면 내 컴퓨터와 중간 컴퓨터 사이의 다리는 철거합니다. 즉, 내 컴퓨터와 중간 컴퓨터 사이의 관계는 상시로 녹색의 다리를 유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간 컴퓨터가 API 서버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고성능 컴퓨터는 서버의 역할을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서버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 컴퓨터와 고성능 컴퓨터 사이에 녹색의 다리가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연결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작성해서 각각의 컴퓨터에서 실행해 두어야 합니다. 문제없이 각자의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간단히 코드를 작성해서 각 컴퓨터에서 구동시켜 두었습니다. 내 컴퓨터에서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상시로 켜져 있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요청을 할 필요가 있을 때만 소프트웨어를 실행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클라이언트라고 부르고 크롬이나 카톡 같은 소프트웨어가 대표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필요해지는 것이 있죠. 저도 이 라마를 사용하기 위해서 내 컴퓨터에서 사용할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제작했는데요. 이것은 이후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